사실 디파이가 얼마 전에 이 폴리 네트워크 6.1억 달러의 최대 디파이 규모 해킹 사건도 있기도 했습니다. 이 블록체인 하면 뭔가 안정성이 독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해킹 사례가 나오면서 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완벽하게 떨쳐내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이 안전하다고 해서 사용했는데 해킹이 된다.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? 아까 코드가 이제 중요한 말씀. 코드 자체가 사람이 만들죠. 네.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거기에 대한 보안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 자동차를 예상을 들면 자동차 하나하나 부품들이 많잖아요. 자동차 부품이 많은데 거기서 각각 하나의 부품들이 다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서 이제 그걸 자동차가 복잡하죠. 근데 그걸 막 결합했을 때는 네. 여러 가지 이유들에 있어서 복잡성에 의해서 부품 하나는 다 테스트를 통과했는데 네. 그걸 다 자동차랑 복잡했을 때 모았을 때는 뭔가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복합 결함성이라 하는데 네. 코드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해킹 사건이 벌어지는 그 자체가 공유가 되고 같이 대한 그 참여가 공유되는 건 좋은데 그 안에 코드 자체에 대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건 소프트웨어 결함성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 완벽하다 할 수 없는 겁니다. 그렇다면은 이 보안적인 면에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게 디파이 투자 방법인데 사실 기존 은행이나 거래소에 내 자금을 맡겨놨을 때 해킹이 된다면은 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만 디파이 같은 경우는 이 투자자 본인의 몫이 될 것 같거든요. 이런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디파이에 투자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이유가 또 있을까요? 그 부분은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라서 네. 지금은 이게 투자 이게 괜히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시장이 굉장히 한 100배 정도, 1년에 100배 정도 커졌거든요. 네.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고 많은 리스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 테이킹하고 내가 좀 더 높은 수익을 받을 거야라고 하는 분들이 확실히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고요. 네. 기본적 성향 자체는. 근데 이거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은행이나 증권의 상품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AS 센터나 콜센터나 아니면 고객 지원센터 갈 수 있죠. 근데 디파이는 아시다시피 탈중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. 사건이 났을 때 저희가 뭔가 사고나 아니면 오늘 이슈가 있었을 때 지금 저희는 은행센터나 네. 본점이나 아니면 지점에 가서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디파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투자했을 때 거기에 대해 뭔가 이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래서 네. 정부에서도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또 검열에 대한 저항성이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거기서 정부에 대한 보호로 장치가 없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아직은 시장이 이 얼리 스테이지,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해당 시장을 어느 정도 좀 보호해주고 규제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완책이 없다 보니까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. 네. 만약에 디파이가 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면은 좀 어떠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? 일단 투자자 보호가 제일 중요할 텐데요. 네.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현재는 탈중앙은 말 그대로 탈중앙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선택이거든요. 네. 사실은 비트코인, 이더리움처럼 저희가 선택하는 것들에 대해서 투자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만들려고 하지만 기본적인 건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디파이에 대한 메커니즘 그게 어떤 사람이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정부가 좀 원활하게 산업의 전반적인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네. 우리나라 정부의 이제 스탠스 자체는 그래도 약간은 이것들에서 주로 규제인데 특근법처럼 약간 스탠스 자체가 뭐 방송이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약간 부정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약간 네. 긍정 산업 진흥에 대한 부분은 좋긴 할 텐데 그런 게 약간 약한 건 맞습니다. 근데 네.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CBDC도 그렇지만 네.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렇죠.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약간 좀 밸런스가 필요한데 그런 거에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. 그래서 네. 이런 디파이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거에 대한 메커니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공부를 하시고 네. 투자를 하실 수밖에 없는 현재는 상황이 그럴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SEC에서 최근에 유니스왑을 본격적으로 좀 검토하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만큼 디파이가 기존 금융권을 위협하는 굉장히 큰 요소이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권에서 굉장히 견제하는 모습도 저희가 종종 엿볼 수 있었잖아요. 최근 디파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곤 하지만 기존의 정부 또 기존 규제안이 이렇게 디파이 시장을 옥죄한다면은 어느 정도로 미래 가치가 있을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융합된다 말씀드렸잖아요. 네. 한쪽이 현재는 이제 기존 금융과
디파이나 이런 금융들이 컨버전스 될 것이고요. 네. 그래서 마이데이터처럼 이제 그런 데이터에 대한 유통에 대한 것도 융합이 되다 보면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한 앱에서 네. 은행 계좌도 보고 디파이나 은행 계좌도 보고 비트코인 이더리움, 디지털 월릿도 보고 마이데이터 같이 보는 세상이 올 거예요. 네. 물론 너머의 자산이 많긴 합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혁신적인 서비스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약간은 갈 길은 멀다. 아직까지는. 예. 네. 네. 그렇다면 현재 국내